2019년 1월부터 그죠? 1월부터 1월 1일부터요. 체크를 했을 때 이거 조회 버튼 눌러야 되나? 이거 참 이거 맨살 보여주는 기분이라서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참 저도 아무튼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랑은 아닙니다. 자, 조회 버튼 누를게요. 누르면은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크게 손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산다고 쳐요. 아파트 산다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아파트가 요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부동산을 사기를 칩니다. 뭐라고? 지금 이게 지금 1억에 아파트 팔아요. 그죠? 이 아파트 또 옆에 있는 거는 또 5천만 원이에요. 그죠? 5천만 원. 알면은 뭐 사요? 알면 이거 사죠. 이거 안 사죠. 그죠? 알면 이거 속으면 이거 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차트를 안 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뉴스, 찌라시, 그죠? 온갖 거짓 정보들이 많아요. 뉴스, 찌라시. 그래서 본질을 봐야 되고, 이런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좀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주식, 그죠? 저평가된 주식, 그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 설정법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죠. 요즘에 또 주린이 분들이 엄청나게 늘으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뭐 동학 개미 운동도 하시고, 뭐 여러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 우리 저기 동학 개미 운동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차트 세팅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트는요, 일단은 600번을 누르시면 돼요. 0600번. 지금 601번으로 되어 있는데, 600번을 누르시면은요, 화면 검색, 그죠? 여기 기능에, 영웅문을 처음 딱 키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멘붕이 또 일어나요. 내가 무슨 차트야, 이러면서, 그죠? 아이고, 나는 도저히 복잡해서 뭐 모르겠다. 나는 그냥 저기 추천이나 받을래. 거의 10분 중에서 9분은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눈 떠도 코 베이는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기능에 들어가셔서 화면 검색을 누릅니다. 화면 검색을 누르시면은 화면 검색 창이 뜰 거예요. 화면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화면 검색 창이 뜨죠. 여기서 600번을 치시면은 이렇게 키움 종합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키움 종합 차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차트입니다. 차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차트가 뭐예요? 그날의 가격, 그죠? 그날의 주식의 가격을, 그죠? 시가와 종가를 찍어서 캔들로 만들면 양봉이고요. 그죠? 빨간색 양봉.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뭐예요? 빨간색 양봉. 그죠?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뭐예요? 음봉. 우리가 흔히 얘를 음봉. 그죠? 시가의 최고가. 그 최저가가 막 그려지면 뭐죠? 꼬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 뭐예요? 가격의 기록입니다. 가격의 기록. 그죠? 우리가 주식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캔들을 봐야 돼요. 이 캔들의 강의는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가 점 찍고 시가가 만약에 종가가 최고가면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안 달리겠죠? 꽉 찬 음봉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장대 음봉이 되는 거고. 그죠? 요런 이제 캔들이 모여 있는 게 어쨌든 차트입니다. 그죠? 차트. 자, 그러면은 이 차트 난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픈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세팅하면은 불타님처럼 차트 전문가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비기입니다. 비기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사기만 안 당할 정도로 차트를 세팅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는 안 당하죠. 사기 안 당한다는 게 뭐예요? 사기 안 당한다는 게 뭐죠? 호구 안 되는 거죠. 호구 안 다는 게 뭐예요? 비싸게 안 사는 거. 그죠? 비싸게 안 사는 법을 배우려고 차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 이게 지금 가격의 기록이니까요. 그죠? 이 주식의, 그죠? 이 종목의 어쨌든 역사고, 그죠? 역사고, 이 종목의 기록이니까
결국에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을 딱 처음 키면 이제 이런 하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예,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세요.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많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많죠. 여기서 뭐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뭐 수정주가 사용해야 되고, 뭐 배당, 요런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크게 이제 뭐, 건드릴 건 없어요. 크게 건드릴 건 없고, 이런 거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예, 뭐 이런 거 뭐,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하시고 하시고, 추세선 저장은 요거 하나 킵시다.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추세를 긋는 선을 그었을 때, 이걸 저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꼭 필요한 이제 필수입니다. 그죠? 요거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딱히 신호 검색 화살표는 뭐 신호 검색 쓰시는 분들, 이거는 뭐 초보자분들은 어려우니까 이건 일단 나중에 공부하시고, 일단은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 드릴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지표 이름 뭐 이렇게 표시하실 분들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좀 있어 보이게 하시려면은, 그죠? 좀 있어 보이게 하시려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 세팅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조금, 한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죠? 예, 왠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바탕색도 좀 이렇게 회색으로 좀 바꿔보고, 그죠? 좀 캔들이 좀 잘 보이겠죠. 그죠? 왠지 좀 보조선도 너무 많으면 좀 머리가 아파. 이게 좀 복잡해요. 차트는 좀 심플할수록 좋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지우고, 가로선만 냅두고, 어떤 분들은 가로선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로선은 조금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선이 있어야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레벨업 되는 기분도 들고, 아무튼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로선은 좀 저는 넣고 있고요. 경계선은 뭐 흰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요 바탕색만 좀 약간 그레이 계통으로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막 요런 색깔로 하면은 막 차트가 뭐 보면은 차트 막 이렇게 검정색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예, 막 많아요. 별의별 분 많습니다. 그죠? 차티스트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차티스트들은 정말 많은 차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회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가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깔끔한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좋다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차트 어떻게 볼 건데, 그죠? 차트 어떻게 볼 건데.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넣어드릴게요. 몇 가지만 넣어드리는데, 몇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요렇게만 넣어드릴게요. 이렇게만 넣어드리고, 요 두 가지를 넣어드리고, 언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가격이동 평균선과 볼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조지표를 많이 쓰는 거를 지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보조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준이 많아질수록 이제 헷갈려요. 이 지표는 팔라고 하고 이 지표는 사라고 하고, 기준이 점점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에서 세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보조지표로 구할 수는 없어요. 차트에서 세력은 보조지표로 나오지 않아요. 보조지표로 차트의 세력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지표추가 들어가가지고 막 보조지표로 어떻게 해서 내가 막 세력을 찾으려고 하면은 조금 저는 그건 좀 본질에 좀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냥 매매하시는데 어떤 좀 기준을 잡길 바라십니다. 자, 여기서 자,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까지만 넣을게요. 5일선, 21선, 61선까지만 넣으시고요. 요 종가 단순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인은 21선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21선은 좀 얄딱부리한 색깔로 할까요?
불고기님 어서 오시고요. 얄딱구리한 색깔. 근데 여기 너비를 보시면요. 너비를 좀 두껍게 할게요. 두껍게. 그리고 61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61선을 조금 더 두껍게. 예, 요 색깔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이 나옵니다. 그죠? 예, 5일선이 살짝 색깔이 좀 겹치네. 5일선을 그러면은 조금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죠? 예. 자,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 선을 왜 세팅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에다가 이 선을 왜 세팅했을까요? 이걸 보고 매매를 하라고? 이거 보고 매매를 하라고?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뭐죠? 이 종목의 그죠? 가격이 변한 거를 매일매일 변한 거를 이거 같은 경우에 종가죠, 그죠? 종가 기준으로 찍어서 선을 찍어서 만든 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죠? 이때가 뭐 42,500원, 42,500원 찍고 5일 동안 평균, 그죠? 5일 동안 42,500원. 그리고 이날은 43,000원. 그리고 이날은 44,000원. 이날은 45,000원. 그래서 이 5일 동안 평균 값을 여기 가격을 찍은 게 이제 5일 이평선이고요. 그죠? 20일 동안 평균 값을 21선. 그죠? 60일 동안 평균 값을 61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차트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5일선은요, 잠깐만요. 자, 5일선은요, 5일간의 평균 단가죠.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단기일까요? 중기일까요? 아니면은 단기겠죠, 당연히. 그죠? 단기. 자, 21선은 중기예요. 좀 애매하죠? 한 달 정도? 21선이 한 달 정도니까, 그죠? 스윙 정도 되겠죠, 스윙. 61선이 뭐예요? 몇 달이죠? 61선이 20일이니까 20일이 한 달이니까 3달이죠, 그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가격 이동 평균선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그죠? 20거래일 정도 돼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 그죠?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이동 평균선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21선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21선이 좋대. 21선이 좋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선의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선의 사용법. 자, 5일선은요, 단기적인 추세예요. 추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이. 예를 들면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카카오라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 5일선이 깨지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어때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얘는 팔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안 깼죠? 팔면 돼야 안 돼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팔면 안 되겠죠. 왜 5일선 아직 안 깨졌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흔히들 얘기하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5일선이 깨지지 않는 그림을 우리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요. 강한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은 단기고요. 자, 21선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1선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21선을 쓰는 방법은 캔들이 잘 들으세요. 캔들이 이 21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캔들이 이 21선 아래에 있으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냐? 스윙 포지션인데 이게 가격이 스윙 포지션을 하려면은 21선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더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21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윙 포지션에 맞는 기법이고, 그래서 이 21선의 어떤 활용을 제대로 할 거면은 이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돼요. 21선을 뚫어 올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21선 뚫어 올린. 자, 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21선이 지금 어때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요럴 때 매수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21선이거든요, 이게. 21선 아래 있죠, 그죠? 요럴 때 매수하면 돼야 안 돼요? 21선이 어때요? 저항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죠? 살아있는 종목은요, 21선 위에 있어요. 21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의 사용 방법은 캔들이 21선 위에 있어야 돼요. 예,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21선이면요, 캔들이 이 위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주구나 사나. 그래야 이 종목이 올라가요. 이 밑에 있으면은 주구장창 빠집니다. 밑으로 이렇게 21선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21선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종목이냐 죽어있는 종목이냐를 가리는데 쓰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1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종목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61선은 어떻게 쓸까요? 61선은 어떻게 쓸까요? 네, 61선은 어떻게 쓸까요? 61선은요, 선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선의 그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1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선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캔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캔들이 이 61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61선은 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61선의 추세가 꺾이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하향이 됩니다. 그쵸? 기울기가 양의 값인가 음의 값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죠. 기울기가 양의 값인가 음의 값인가. 그러니까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61선이 일자로 누웠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보면은 이게 지금 61선이 요거죠, 요건데 봐봐요. 61선이 일자로 누웠을 때 지금은 어때요? T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이렇게 누워있죠, 그죠? 이때는 누워있죠. 그러다가 조금씩 어때요?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질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61선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61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61선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코는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추세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지표를 넣어드릴게요. 이런 거를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
자, 우리가 근데 사실 매수해야 될 거는 언제예요? 이렇게 좀 평평했을 때, 이게 60일선 평평할 때, 요때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떤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약간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는 한계가 있죠. 근데 어쨌든 51선, 21선, 61선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5일선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5일선은 추세. 얘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거 추세를 보는 거고요. 그죠? 21선은, 네, 21선은 캔들이 이 위에 있냐, 없냐. 그죠? 61선은 이 61선이 내려와 있냐, 올라가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동평균의 키포인트는 이거고요.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요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내가 산 종목을 한 번씩 보세요. 예. 과연 내가 산 종목이 조건에 맞는지. 그죠?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조건에 맞는지 한 번씩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은 지표를 추가하면은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추가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시고요. 저는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뭐 이제 지표를 많이 쓰진 않아요. 예, 지표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상한선은 안 써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안 씁니다. 대신에 하한선만 쓸게요. 여기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지표를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B를 누르시면은요. B를 누르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로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 네, 볼린저 밴드 추가하시면은 이제 이런 볼린저 밴드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상한선이랑 중간선을 빼세요. 그리고 하한선만 넣으시고 이 하한선을 검은색으로 세팅을 합시다. 그럼 선이 총 몇 개예요? 선이 총 4개가 되겠죠. 그죠? 총 선이 4개가 되겠어요. 이 이상은 이제 솔직히 좀 조금 차트 세팅하는 약간 좀 불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불탄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용은 전혀 안 쓰죠. 그죠? 왜냐면은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요런 걸 좀 많이 깨는 움직임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만 지켜도 호구는 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호구는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트 설정법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하냐? 하한선만 까십시오. 하한선. 하한선만 까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볼린저 밴드가 61선과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61선과 교차되는 부분. 거기서 보통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61선과 볼린저 밴드가 겹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그죠? 겹치는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거기서 거기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이 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법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기법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한선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 우리 볼린저 밴드가 상단에 맞으면 저항이고 하단에 맞으면 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61선이랑 겹쳐 있으면은 거기가 좀 급소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급소 자리가 되는 경우가. 세력주에서.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 설정은 이 정도로 하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세팅이 되고 기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5일선은 뭐예요? 단기적인 추세. 그죠? 단기적인 추세라는 건 뭐냐면 얘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쓰시면 돼요. 5일선은 매도, 단기적인 매도를 잡을 때 5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종가, 캔들 종가가 5일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보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21선은 뭐예요? 캔들이 21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캔들이 21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스윙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스윙 포지션. 위에 있는 종목을 되도록이면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61선은 뭐예요? 61선은 중장기 추세죠. 중장기 추세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요런 추세로 있는 61선이 요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꺾여 있으면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61선이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언제 평평할 때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횡보 구간이거든요. 횡보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그래도 급등을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경우가 크겠죠. 왜냐면 61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자리, 특히나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주식은. 그죠? 주식은 기준을 만드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이렇게 띄워놔요. 그죠? 차트를 봐야겠죠. 그죠? 차트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 차트입니다. 시장 차트. 코스닥 차트. 코스피 차트.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요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요. 왜냐면은 시장이 무너지면은 종목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종목을 매매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이제 좀 강구하는 게 뭐냐면은 더 큰 이제 종목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산에, 그죠? 산불이 나는데, 그죠?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나무들이 종목이죠. 예전에도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렸죠. 산에 나무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뭐 잘 크고, 뭐 어떤 거는 자라다가 말고, 그죠? 뭐 그렇죠. 어떤 거는 잘 크고, 어떤 거는 자라다 말고, 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죠? 작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라 보면은, 그죠? 이게 지수는 산입니다. 나무가 종목이면은,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산불 나면 끝이에요. 여기 산불 나면은 아무리 잘 가는 종목 나무도 다 타버립니다. 그죠? 산불이 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실전 매매에서는 실질적으로 요 산을 잘 봐요. 산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바로 이제 업종 차트입니다. 업종 차트. 그래서 업종 차트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건 이제 개별 종목의 차트고요. 개별 종목의 차트를 세팅한 다음에 업종 차트는 602번입니다. 602번. 602번을 누르시고 업종 차트를 키시면은요, 굳이 업종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그림을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봅니다. 5분봉을 보고, 만약에 이제 업종 차트, 시장 차트입니다. 시장, 지수 차트. 자,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가 땡 됐어요. 이때가 이제 9시죠. 그죠? 9시가 땡 쳤습니다. 9시 땡 쳤으면 이 시장이 갭을 띄웠는지, 아니면 개파락이 나왔는지, 아니면 보합권으로 출발하는지를 봐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장의 흐름을 읽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방이다. 오늘은 시장이 하방이다. 오늘은 시장이 전강 후약일 것 같네. 오늘은 시장이 전약 후강일 것 같네를 판단을 해요. 뭘로 판단을 하냐? 일단은 개파라고 떨어진 날에는요. 개파라고 떨어진 날에는 이 갭이 뚫리는 이제, 그죠? 돌파되는 그림에서 오늘 시장은 다시 또 돌파가 나오겠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림 나오면은 그냥 저는 웬만한 단타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큰 틀로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 차트는 좀 켜놓고 같이 매매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 시장 차트 602번 요 업종 차트를 좀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켜놓을 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200번 200번 시장 종합 차트 요거 요것도 켜놔요. 저는 요것도 켜놓으면서 실시간으로 봐요. 뭘 보냐 요 수급을 봅니다. 수급을 봐요. 200번을 누르시면 시장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는 차트 이제 툴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종합을 켜놔서 주로 뭘 보냐면 요 선물은 이제 선물 차트를 보긴 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선물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 선물 차트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참고는 안 하는데 요거 보실 분들은 이제 선물도 여기서 이제 왜냐면 15분 정도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선물 차트도 일단은 저는 선물 차트도 옆에다 켜놓고 있습니다. 영웅문 저 이제 키움증 거 쓰기 때문에 영웅문 글로벌로 저 선물 차트를 키우고 있고요. 200번을 누르시면은 요거 코스닥 등락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요걸 많이 봐요. 요거 수급창도 따로 있습니다. 0789를 누르시면은 수급 동향이 나와요. 0789를 누르시면은 수급 동향이 나오는데 투자자별 순매수 요것도 씁니다. 요것도 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이제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봐요. 같이 봐요. 요것도 같이 보고 이제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면 요거 좀 자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거 수급 동향은 0789도 쓰시고요. 좀 간단하게 보실 거면 요거를 보셔서 여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변하니까 요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하고요. 개인 매수가 좀 많은 날에는 좀 저도 매매를 그날 좀 단기 매매는 좀 자제하는 편이고요. 이제 외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거나 외인들이 좀 기관 선물 좀 현물을 좀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저도 좀 같이 단타를 좀 들어가거나 단기적인 매매를 그 순간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든 어쨌든 시장이라는 좀 큰 틀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창이 뭐냐면은 0181이라는 창입니다. 여기서 뭘 보냐면요, 저는 일단은 거래대금 상위를 봐요. 거래대금 상위 요거를 보고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날 여기 돈이 몰리는 섹터,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 섹터. 그래서 요거를 켜놔요. 0186.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 돈이 몰리네. 오늘 SDI에 돈이 몰리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단기 매매를 합니다. 단기 매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켜놔요. 순위 분석, 시장 종합, 그리고 업종 차트.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600번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봉 차트도 봅니다. 이 분봉 차트도 켜놓죠. 그래서 이 종목의 분봉 차트까지 켜놔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시장에 매매를 하죠. 시장에 매매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불탄매 차트라든지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차트가 있어요. 그죠? 다들 전업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차트가 다 있죠. 그죠? 저만의 차트가 이 옆화면에 있어가지고 이 옆화면에서는 저만의 차트로 또 나름대로 또 종목을 또 분석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심 종목이라는 거를 0130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관심 종목이라는 탭이 나와요. 지금 방송상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요 관심 종목이라는 창을 제가 쓰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0130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종목을 올려놔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올려놓습니다.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올려놓으면은 그 등락률이랑 수익률이랑 손익금이 나오게끔 표시를 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계좌를 따로 안 봐도 되거든요. 계좌를 따로 안 보고 그냥 요거만 보고 내 계좌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는 따로 제 계좌는 따로 잘 안 보고요. 그냥 요것만 봐요. 요것만 보고 그리고 단타를 칠 때도 여러 종목을 단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걸로 좀 한눈에 좀 편하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은 필드에 들어가시면은요, 필드에 들어가시면은 필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필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제 평가 손익이라고 있어요. 그죠? 평가 손익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 현재가, 등락률, 매입 단가, 뭐 손익, 수익률 이렇게만, 매입 수량 빼고 매입 단가 빼고 등락률 대비 이렇게만 맞춰놓고, 여기다 계좌번호를 내가 쓰고 있는 계좌번호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색은 따로 지정을 안 하고요. 글자색은 뭐 코스타 코스피 구분 안 해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냅두고요.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놔서, 그리고 이제 동시효과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면은, 이제 동시효과 때 여기 예상을 누르시면은 동시효과 때 이 예상 단가 효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종목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이제 관종으로다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놓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도 뭐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관심 종목 창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관심 종목 창 4창을 쓰네요. 저는 창을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을.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을 되게 많이 이제 창을 4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창을 이제 번호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테마주들, 그죠? 테마주들로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메모를 집어넣으시면은, 그죠? 메모를 집어넣으시면은 메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관심 종목 창도 좀 어느 정도 잘 쓰면은 좀 제가 편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뭐 손익이라든지 수익률을 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관심 종목 창도 이렇게 써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지수 창, 그리고 시장 종합 창, 그리고 등락률 창, 그리고 관심 종목 창, 이렇게 4개 창을 이제 크게 쓰는 것 같아요. 4개 창을 쓰면서 매매를 합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이 4개 창에서 파생되는 좀 종류가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실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좀 투머치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창구도 보는 것 같고 또 수급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는 많이 안 쓰고요. 이 정도만 딱 쓰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번째 강의는 실전 매매할 때 좀 필요한 도움이 되는 팁, 그죠? 이런 거 좀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